예,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 전까지는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나 혼자 자료를 너무 빡빡하게 준비해 온 게 아닌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앞에 바스아이오에서 충분히 과열을 시켜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번 시간도 좀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서비스의 오픈 API 그리고 유저빌리티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오픈 API, 그 다음에 유저빌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시간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PI 올레닷컴에 들어가서 실제 오픈 API를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흔히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버 50대 한번 만드는 게 저희 손님들 보니까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고객분들 만나가지고 저희 서비스에서는 서버 하나 구축하는데 5분 걸립니다 라고 이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50대 그거 가지고 50대 만들려면 5분 곱하기 50대 그러면 대충 한 4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텔레포트라도 이제 열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하나씩 잡아서 한 2분 하면 또 2분 곱하기 50 하면은 가볍게 밤을 샙니다. 이런 경우에 어차피 비슷비슷한 서버 50대 만드는 거 걸리는 시간은 오픈 API를 쓰나 포탈을 쓰나 거기가 거기더라도 물론 포탈 API를 쓰는 게 사람의 손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좀 낫기도 하고요. 어쨌든 돌려놓고 내가 잘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편해진 거죠. 또 다른 면에서 저희 팀원 한 명이 저희 굉장히 큰 고객을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한 달에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인데 그래서 저희가 전담 기술 지원하는 사람을 붙였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쓰다 보면 팀장님이나 사장님이 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좀 뽑아봐 해가지고 뽑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상 서버 목록 뽑아야 되죠. 공인 IP 목록 뽑아야죠. 사설 IP 목록 뽑아야죠. 로드 밸런스 목록 뽑아야죠. 이런 거 전부 일일이 그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한 70개가 넘거든요. 그걸 한 번 다 뽑으려면 포탈에서 저희 포탈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목록 뽑으려면 약간 신경질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API를 쓰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겠고요. 저희 API는 REST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느 정도 쉽냐면 제가 개발자였다가 코딩에서 손 놓은 지 한 12년 됐습니다. 12년 됐고 아시겠지만 코딩하다가 손 놓으면 1년 지나면 이제 손가락이 떨려가지고 키보드에다 손을 잘 못 올려놓는데 한 10년 넘어가면 그나마 또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거를 배워봤는데 한 2시간만이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쉽다. 그리고 또 요거는 보안성을 위해서 저희가 API 키 그리고 시크릿 키를 발급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포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다 API를 제공합니다. 서버, 스토리지, 로드 밸런서, 웹방화벽 전부 다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스토리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다 서버에서 제공하는 API하고 시크릿 키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 스토리지 부분만 좀 다른데 저희가 스토리지는 오픈스택이라는 클라우드 쪽에 가장 큰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나온 스위프트라는 기술을 이용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표준을 준수하느라고 조금 API의 양식이 다르고 사용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대신에 여기는 저희가 SDK를 자바로도 그리고 C샵으로도 PHP로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더 쉽다. 왜냐하면 또 스토리지라는 서비스가 아시겠지만 서버를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본론인데요.
그 서버 오픈 API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오픈 API도 이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바로 요 다음 페이지에 실제 그 API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HTTP 리퀘스트고요. 뭐 워낙에 암호 같은 글들이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보면 약간 신경질이 나실 텐데요. 요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맨 앞에 이제 URL이 있고요. HTTPS고 뭐 알만한 URL입니다. 보면 여기 서버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별로 요 부분만 다릅니다. 서버에 대한 API는 여기가 서버고, 와프 웹방화벽에 대한 API는 여기가 또 와프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코맨드다, 어떤 명령이다, 뭐 서버를 디플로이 해라, 아니면 뭐 내가 쓰고 있는 서버의 목록을 보여줘라, 이런 명령이고요. 물론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파라메타들, 맨데토리도 있고 옵셔널한 것도 있고, 뭐 파라메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파라메타가 여러 개면 다 이 병아리 그 구분자로 해가지고 다 이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리스폰스를 받겠다, XML이냐 JS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을 위해서 API 키와 인증 설명서가 들어갑니다. API 키는 그 우리 서비스 포탈에 서버의 그 목록에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가서 클라우드 콘솔의 서버 기능에 들어가면 그 API 키를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 설명서가 들어갑니다. 인증 설명서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여기서 구성한 이 코맨드와 명령어와 시크릿 키, 그 포털에서 주어지는 시크릿 키를 더해서 HMACSHA-1 알고리즘을 돌려서 만듭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이제 황망하고 좀 좌절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 다 샘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오픈 API 원래.com이나 저희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바로, 그냥 PHP로, 펄로 샘플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샘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그 이 인증 설명서를 인코딩하는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함수만 호출하면 됩니다. 이 샘플 프로그램은 뭐 저는 PHP만 봤는데요. 펑션이 두 개 있고요. 그 펑션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불러쓰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메인 펑션 하나 있습니다. 메인 펑션에서 샘플로 어떤 API를 하나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부분, 그 코라는 부분이 이제 인증 설명서를 인코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실제로 본 거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병아리 구분자가 들어가고요. API 키가 여기 보면 리스트 버추얼 머신으로 커맨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 서버들의 목록을 보여줘 하는 명령어고요. 그랬을 때 뭐 그냥 이거 어떤 그 이런 파라메타가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줄 거고, 내가 특정 뭐 VM 아이디를 준다든가 하면은 뭐 그 VM에 관련된 것만 그 조건에 맞는 VM들만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API 키는 지금 저희 계정을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다른 걸로 변조를 했는데, 이렇게 짧진 않고요. 이만큼 깁니다. 이만큼 긴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API는 이제 동기식하고 비동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을 때 금방 리턴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로 조회조, 리스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기식입니다. 바로 리턴이 오고, 그 다음에 뭐 가상 서버를 생성한다, 뭐 포트 포워딩을 한다, 디스크를 하나 만든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비동기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식을 쓰는 경우에는 그 명령어를 내리면, API를 내리면 리턴 값으로 잡이 생기고 잡 아이디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잡 아이디를 또 다른 API인 쿼리 어싱크 잡 리절트라는 API를 불러서 잡 아이디를 넣고 물어보면 아직 진행 중이다, 다 됐다, 실패했다, 이게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상 서버를 하나 만들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요거를 뭐 10초에 한 번씩 돌려봐 가지고 다 됐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샘플 코드는 저희 오픈API-원래.com에 들어가거나 저희 개발자 센터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좀 더 내가 실용에 쓰기 위한 샘플 코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카페는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제 이그젬플들을 올려놨는데요. 그 서버 50개 만드는 50개는 아니고 거기 이제 어레이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서버의 이름들을 쭉 올려놓으면 돌려가지고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해주는 그런 코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포트 포워딩하고 방화벽 작업하는 그런 샘플 코드고요. 아까 말씀드린 70여 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고객을 지원하면서 저희 담당자가 참다 못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계정을 들락날락하면서 실은 포탈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룹 계정 기능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 그룹 계정도 보면 결국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게 심리스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API를 이용하면 더 될 거고요. 그 VM을 하나 만드는 전 과정입니다. VM을 하나 만들려면 일단 내가 만들고자 하는 VM의 VM의 스펙에 해당하는 카탈로그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뭐냐, 1V 코어 1기가냐, 2V 코어 4기가냐, 뭐 이런 것들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entOS냐, 윈도우즈냐, 뭐 이런 것들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를 100기가를 붙일 거냐, 아니면 OS 디스크만 붙일 거냐, 이런 것들 또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존에다가 디플로이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정해주는 게 저희 API에서는 전부 다 UUID로 되어 있습니다. UUID가 저희 앞에 제가 이그젬플에는 넣어놨지는 않았는데요. 상당히 사람이 눈으로 보고 기억하기에는 좀 어려운, 좀 전에 보신 API 키나 시크릿 키 뭐 이 정도로 이제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그걸 기억해가지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 내가 원하는 카탈로그, 원코어 1기가에 해당하는 UUID는 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이게 리스트 어베일러블 뭐 프로덕트 타입 이런 API인데요. 그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그걸 확인해서 이제 디플로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API를 부르고,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요약해 놓은 부분. 그 다음에 추가 디스크를 뭐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게시해 놨으니까요. 한번 본격적으로 써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PI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순서로 나중에 포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 다시 복습을 하고요. 유저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빌리티 서비스는 API로도 제공이 되고요. UI로도 제공이 됩니다. 조금 CLI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클라우드를 좀 더 조직적으로 써보자, 아니면 과학적으로 써보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 중심은 패키징에 있다고 보고요. 패키징, 워치, 오토스케일링, 메시징, 이 네 가지입니다. 각각의 서비스가 자기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요. 서로 엮여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일단 와치는 이름만 봐도 모니터링 서비스라고 아실 텐데요. 내가 쓰고 있는 가상 서버들의 또는 가상 서버 그룹들의 CPU라든가 디스크 I/O, 네트워크 I/O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량을 모니터링 해주는 겁니다. 5분 주기로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물론 당연히 이제 스레이시홀드를 걸어서 알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엮이냐면은 이 근거를 여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페이지에 오토 스케일링, 패키징, 메시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와치에서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와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유클라우드 어널리시스라는 또 다른 서비스를 현재 베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와치는 최근 며칠간의 그 데이터만 볼 수 있는데 어널리시스는 6개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UI도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냥 모니터링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어널리시스를 쓰실 거고요. 오토 스케일링하고 엮어서 쓰겠다 그러면 와치를 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징인데요. 와치에서는 이제 알람 크로싱에 대한 스레시홀드 크로싱에 대한 알람이 나올 거고 또 패키징은 미리 다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패키징은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예를 들면 이렇게 웹서버 2대, DB서버 2대 어떤 스펙을 가진 이런 시스템을 그냥 세트로 디플로이 해다오 하는 그런 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은 뭐 이름 가지고도 이제 짐작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거에서 이제 서버가 생기고 죽고 하는 것들을 또 메시지로 받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제 메시징이고요. 그래서 메시징은 어떤 이벤트들, 오토 스케일링 이벤트나 와치 알람이나 패키징에서 나온 이벤트, 그 다음에 그 이벤트를 수신하는 사람들 간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토픽이라고 그러고 그 받는 사람은 서브스크라이버라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뭐 잘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능이 있고요. 그러면 와치는 그냥 지절로는 내가 뭐 메시지를 받을 수 없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근데 그 계정에 올라가 있는 그 이메일 아이디와 이제 그 휴대전화로 오는 거고요. 뭐 우리 사장님도 받게 하고 싶다. 또는 뭐 와치 알람은 나만 받고 오토 스케일링 이벤트는 우리 팀장님하고 나까지 받고 패키징 이벤트는 우리 사장님과 팀장님과 나까지 받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그 이벤트 카테고리에 따라서 조합을 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메시징을 쓰는 거고요. HTTP나 SMS 그 다음에 그 이메일 이런 걸로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그냥 내가 직접 그 메시지를 입력해가지고 문자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쓰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인데요. 오토 스케일링은 사실은 뭐 그 클라우드를 쓰시길 원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또 막상 써보려면 좀 어렵기도 하고 저희가 처음에 그 3년 전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할 때는 그 외국에서 솔루션 하나 들여다가 오토 스케일링을 해봤습니다. 그 별로 이렇게 쓰는 분이 없었고 제가 그걸 또 시험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 별로 안 맞아가지고 인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 맞게 다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오픈을 했고요. 스케일링 하려면 사실은 정해줄 게 많습니다. 뭐 어떤 서버들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뭐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 팀원 한 명이 며칠 전에 오토 스케일링 시험하다가 실수해가지고 한꺼번에 가상 서버를 100개를 만들어지는 거 있는지도 몰랐죠. 퇴근하고 나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가지고 100개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민 맥스도 지정을 해야 되겠고요. 만들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웹 서버를 만들려면 그 앞에 로드 밸런서하고 포트 포워딩 설정도 해야 되고 DB 서버하고 그 DB 로그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다 뭐 어쨌든 서버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처음 만들 때 뭐 어떤 패키지를 깔아라 내지는 뭐 호스트 네임을 이걸로 설정해라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정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다 지정하고 나서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오토 스케일링이라 그래서 맹 오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토는 어디까지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치에서 그 어떤 알람 조건을 설정해서 그 알람 조건에 맞으면 그거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을 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스케줄도 있습니다. 몇 시, 몇 분, 저녁마다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10 뭐 이렇게 크론에서 보면 그 뭐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이런 예지가 이제 의외로 있습니다. 어차피 뭐 서버는 뭐 저녁마다 붐빈다. 뭐 이렇게 뭐 게임이라든가 뭐 약간 미디어 같은 거 그럴 거고요. 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면 붐비고 한 2시면 붐비고 이런 것들에서 스케줄에 따라서 스케일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서버를 만들어 놓은 서버를 정지시켜 놨다가 그 필요한 시간에 내가 다시 띄우면 될 거 아니냐 LPI 가지고 이렇게 뭐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게 서버를 정지시켜 놔도 그 과금이 줄어드는 건 24시간 이후에 있다가 됩니다. 뭐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까 개선을 할까 이제 생각 중이긴 한데요. 그리고 다시 살렸을 때 뜰지 안 뜰지 뭐 그 부분도 뭐 그 자원이 모자라서 안 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게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정말 매뉴얼하게 그 매뉴얼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건을 다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대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그냥 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은 편리하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하실까봐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오토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UI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저희 서비스 포탈에 가면 패키징이라는 서버 서비스 안에 패키징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메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오토 스케일링이 있는데요. 요 보면 그 몇 단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스케일링한 서버들의 스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OS를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그 HTTP 그 로드 밸런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알람 어떤 그 와치에서 나오는 어떤 알람에 의해서 할 것인가 최소 최대 서버는 몇 대일 건가 그 다음에 그 로드 밸런싱하는 포트는 몇 번부터 몇 번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의 풀 기능을 여기서 제공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뭐 저희 생각하기에 오토 스케일링을 쓰시겠다는 분들의 적어도 절반은 요금은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기능은 어쨌든 올해도 더 고도화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의 모든 기능을 전부 다 GUI화 할 건데요. 요거만 써도 상당히 영향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징인데요. 뭐 어떤 회사들 보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IT 센트릭한 회사들은 뭐 한 명의 시스템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서버 단위가 아니라 시스템 세트들을 뭐 게임 회사라면 요 게임 뭐 1번 게임, 2번 게임, 3번 게임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관리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같은 회사면 되게 그 내공이 비슷하기 때문에 되게 그 시스템들의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뭐 웹서버 2대, DB서버 2대, 뭐 웹서버 3대, DB서버 2대, 뭐 웹서버 4대, DB서버 2대, 아니면 뭐 웹와스 DB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아키텍처가 비슷하면 하나의 시스템을 디플로이한 그 기능을 가지고 그대로 카피해서 뭐 웹서버 2대인 거를 웹서버 3대로 만드는 거는 사실은 요만큼도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면 뭐 또 다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비슷비슷한 아키텍처의 시스템을 여러 개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패키징을 쓰는 것도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기능입니다. 보면 역시 이것도 이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코드가
뭐 코드를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가상 서버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코드입니다. 가상 서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코딩을 해야 되냐? 하지만 뭐 어쨌든 샘플 코드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버 2대 만들려면 요거를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면 2대가 만들어지고요.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템플릿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서버를 생성하는 부분, 내가 생성해야 될 서버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버는 어떤 서비스 오퍼링을 갖는다, 원코어 1기가를 갖는다, 어떤 템플릿을 갖는다, 뭐 CentOS를 갖는다, 뭐 센트럴 B에 생성한다. 그리고 요거를 규정하는 이 파라메터들을 규정하는 파라메터 규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헤더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를 이제 넣어서 돌리면 그거에 맞는 서버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뭐 여러 개의 서버를 디플로이 할 때 그리고 그거를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낼 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뭐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요 페이지는 저희 서비스 포털에서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고요. 개발자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픈 AP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가이드, API, 예제 이런 것들이 있는 홈페이지고요. 현재도 계속 관리되고 있고 근데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오픈 API 올레닷컴이라고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오픈 API들을 한데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샘플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는데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뭐 유클라우드 서버 자바 샘플 코드, 펄 샘플 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고요. 정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아 코딩에서 손 뗀 지 12년이 지나도 금방 보면 알아보겠구나 라고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오픈 API를 한번 시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저희 유클라우드 비즈, 퍼스널, 그 다음에 딴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등, 2등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역시 KT에서 그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그 위상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유클라우드 비즈에서 제공하는 그 오픈 API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면 여기 맨 구석에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테스트 콘솔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실제로 그 API들을 다 나열했고 써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명령어 API 이름 옆에 가로 열고 A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비동기식이고 그렇지 않은 건 동기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버추얼 머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 서버들의 목록을 보여줘.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면 여기 상세 설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파라메터가 어떤 게 들어가고 어느 게 필수고 아니고 네, 저희 팀 계정으로 들어갔고요. 클라우드 콘솔을 띄웠습니다. 저희 팀은 그 고객 지원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자원을 낭비하면서 씁니다. 본부장님 안 계시죠? 네. 여기 보면 서비스, 요 안에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별로 이제 탭이 나오는데 서버에 맨 끄트머리에 API 키 있고요. 요 API 키에 API 키가 있고 시크릿 키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이기를 하면 자, 이거를 다 외우신 분은 저희 팀 그 계정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자, 시크릿 키를 복사해 가지고 다시 이 openAPI.com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다시 가서 API 키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요. 다른 파라미터는 안 넣었으니까 저희 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상 서버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보라고 만들었냐?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보면 리퀘스트 URI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결국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HTTP 리퀘스트를 알리는 거니까 새로운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가지고 리퀘스트 URI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브라우저가 더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더 볼만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가상 서버 하나에 대해서 이만큼 정보가 나오는데요. 봐야 될 거 못 봐야 될 거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XML 포맷이니까 샘플 코드에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필드만 추려가지고 찍어줘 하는 것도 단순히 어카운트만 찍어줘, 템플릿 네임만 찍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필드만 프린트아웃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오픈 API 원래.com인데 근데 테스트 콘솔은 어디까지나 테스트 콘솔이고요. API가 이런 거구나. 보면 그다음에 짐작하는 정도로 쓰시고 실제로 쓸 때는 그냥 샘플 코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 가지 랭귀지에 대해서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